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의 이용과 열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가전제품은 좋은 제품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도록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신제품을 사는 이유도 이렇게 당연히 기능 좋은 것도 있지만 점차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싶어서 신제품을 사는 것도 있죠. 전 시간에 배웠던 거랑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전환을 유도시키지만 원치 않게 버려지는 에너지도 있더라. 그래서 그 에너지가 뭐냐? 열 에너지였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는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스탠드 예시가 있어요. 스탠드 위에 보면 여기 뜨끈뜨끈하죠. 계속 사용하다 보면 뜨끈뜨끈해져요. 그래서 선풍기, 모니터, 노트북,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도 계속 사용하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작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부위가 뜨끈뜨끈해집니다.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가전제품, 전기 기구를 사용을 할 때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로 바꾸기도 하지만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항상 항상이라고 원래 과학에 항상 나오면 의심 한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열 에너지는요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제품 자체를 망가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밑줄 세 번째 줄까지 그래서 이렇게 팬 틀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열을 방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메모리 카드 왜 그 컴퓨터 쓰는 애들이 뻑 나갔다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망가지니까 이렇게 열을 없애주는 것도 합니다. 노트북에서도 윙 하고 소리 나는 게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기 에너지에서도 이제 문제지만 이렇게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기관을 돌리거나 할 때도 대부분은 열로 소실돼서 버려져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밑줄 좀 쳐볼게요. 자, 우리는 옛날부터 큰 모터를 돌리거나 터빈을 돌리거나 기관을 돌릴 때 화석연료를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석탄 때우는 거, 그다음에 석유를 공급하는 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자,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증기기관차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이 장치를 열기관이란다. 뭐라 한다고? 열기관이란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증기기관,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등이 있어요. 이게 100% 기관적인 효율로 전환되면 좋겠는데 일부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버려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를 때워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 쌤은 이제 모터 돌리는 거를 한번 그림을 좀 넣어봤는데 그런데 이 원하는 에너지로 다 전환되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로 소실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버려지는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공급되는 고열원을 Q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전환된 에너지를 W라고 합시다. 그리고 소실돼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Q2라고 합시다. 그러면 W는 Q1 빼기 Q2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Q1은 W 플러스 Q2가 될 수 있는 거죠. 빨간 펜을 들어서 열 기간이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를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 열 효율 다시 한번 보면은 Q1은 W 플러스 Q2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인 W를 항을 바꿔보면 W는 Q1 빼기 Q2로 정의할 수 있죠. 열 효율은 옆에 나와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Q1분의 W이고 이곳은 Q1분의 Q1 Q2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요거예요. 이 Q2가 0이 아니죠. 이게 너무 커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열 효율은 100%가 없어요. 이거를 다시 또 항을 정리하면 1-Q1분의 Q2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0%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20 몇 %여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잖아요. 지금 방금 쌤이 말한 거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열 효율은 열 기간에 공급된 열 에너지 Q1 중에서 공급된 열 에너지 중에서야 얼마만큼 역학적 일로 사용이 됐는가. 요게 열 효율인 거예요. 밑에 숫자로 한번 볼게요. 어떤 열기관에 만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3000줄의 일을 한다면 열 효율은 얼마겠냐? 그러면 만줄분의 3000분의 0.3이죠. 퍼센트로 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30%에 해당합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열 에너지 이용 효율과 환경.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제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쓰는 게 오히려 산업이죠. 산업, 그다음에 농업, 수송 모두 다 이 에너지 소비 효율을 좋게 해서 최대한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만 다시 한번 밑줄을게요. 에너지를 사용하며 공급한 에너지를 다 사용 못하죠. 그래서 일부가 사용하지 못하고 열 에너지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가 많을수록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더라. 되게 방금 했던 계속 중요하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더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열 에너지가 버려지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뭐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버려지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우리 봤던 앞에서 했던 것 중에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써요. 석유, 석탄, 가스. 얘네들 연소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황산화물, 질소산물 각각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온실기체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문제점도 보여요. 여기 보면 황산화물은 여기 보면 이산화황, 삼산화황, 질소산화물 있죠.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식물을 말라게 하며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등 환경오염이 되더라. 그리고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키워드였죠. 온실기체.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막화 발생했던 위도 30도 부근하면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해수면 상승 현상과 침식 현상이 활발해져서 인도네시아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고 부산과 목포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갈 곳을 잃은 북극곰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지금 얘는 되게 오동포동한데 쌤이 보여줬던 여섯 자료에서는 정말 뼈밖에 안 남았었죠. 뼈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점차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벌써 여기 지역에 지금 여기 지역에 인삼, 녹차, 여기에 복숭아 이렇게 다 재배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애플망고 이런 것들이 다 재배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다음에 평균 얘기도 있었어요. 평균 기온이 4.6도 증가하여 했을 때 쌤이 평균 기온 얘기도 했었죠. 월별로 1도씩 오르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 더 뜨거워진다라는 거로 평균 기온값이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제품을 발전시켜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소비할 때도 에너지 효율이 좋거나 그 다음에 애초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 생산할 수 있게끔 또는 미리 손실을 줄이는 노력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필요한 에너지 제로하우스에 필요한 에너지, 태양, 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단열을 통해서 열 출입을 차단하는 미래형 부탁이다. 했어요. 또 하나의 예시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금도 되게 많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모터를 돌릴 때 에너지를 쓰지만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는 동안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이제 달릴 때 모터를 돌리는 거죠.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 열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일로 바꾸는 장치를 뭐라고 하냐. 를 열기관이라고 하죠. 태양, 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에너지 공급받고 단열을 통해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하는 주택을 뭐라 하냐? 에너지 제로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짓는 곳도 되게 많아요. 특히 관공서 쪽에서도 더 많죠. 자, 그렇다면은 예시로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와 하이브리드 차, 열 효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 즉 석유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에 저장되어서 전기 모터를 돌리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료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극대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속주행, 가속주행, 고속주행, 감속주행, 정지 등의 5가지 형태별로 모터 주행하고 엔진 주행을 적절히 조합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옛날 거긴 하지만 이게 차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도 나왔죠. 그래서 구성품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관련 진로 쪽 있는 친구들은 이거 관련해서 제 학기 말쯤에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주행과 정지 상태에 따라서 엔진과 모터를 번갈아가면서 최대한 효율을 쓰려고 하죠. 그래서 자료 좀 이렇게 좀 준비 좀 해봤어요. 여기에서 이런 게 여러분이 각각 단계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약간 좀 힘이 딸린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를 더 발전된 형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서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를 개발해서 이미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여기 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체계가 2016년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런 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 차에 바뀌었을 때, 야, 이거 왜 금액이 적어져 있지?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효율 등급도 옛날 같았으면은 1등급일 텐데 3등급인 뭐 제품으로 막 이렇게 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실제로 기준이 올라갔어요.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다. 자, 그럼 어떤 게 표시되는지 한번 볼게요. 라벨에 이제 소비 전력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연간 에너지 비용 등이 표기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1년 사용 시 예상 전기 요금까지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좀 비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년간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럼 이제 적어야 우리한테 이제 그 이득이죠. 그래서 환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그래서 소비 효율은 좋으면서 이 배출량은 적으면서 그다음에 효율적인 제품을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잘 팔려야지 소비자의 니즈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에너지 소비율은 좋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은 그다음에 효율성은 좋은 이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셔야 돼. 자, 그러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그 라벨 말고도 뭐가 있냐? 요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고효율 기자재에서 인증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쌤은 이제 여기 통치를 갖고 왔는데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에서 경고 라벨이라던가 에너지 전략 마크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 여기 혹시 건축학과 이제 관련 친구들은 여기 내용 좀 보면 좋은데 자 여기 보면 우리 집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요. 구조, 태양광, 풍력, 지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단열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열로 된 벽과 이중으로 된 창문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고 단열재를 때며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서 미래지향적 주택이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약간 좀 대표적이에요. 먼저 이렇게 뭐 단열이라던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환경오염의 그 유발물질 배출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그 에너지가 다 재생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적어줘야 되나? 읽읍시다. 경제적 측면. 자, 먼저 재생에너지를 쓰니까 그 다음에 단열도 있잖아요. 화석연료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도 쓰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돈 내는 걸 안 쓰니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자, 환경적 측면. 화석연료를 안 쓴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염 유발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좀 살펴보면은 여기 펠렛 보일러, 연료 저임지, 뭐 단열재, 지붕 단열재, 그래서 이렇게 환기 장치도 강조하더라고요. 태양광, 재생에너지, 태양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열 이렇게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완공된 사진을 보시면 멋있죠?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그래서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데, 자, 국내 최초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완공했다. 2018년도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시면 바람개비 형태의 반사벽과 경사진 창문을 통해서 계절별로 여름에는 적게, 겨울에는 많이 받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직사광선 60%를 반사해서 에너지를 전략을 하더라. 그 다음에 단열재를 굉장히 좋은 걸 써서 쉽게 추워지거나 더워지는 거를 방지해서 안에 실내온도를 일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단열재 플러스 이 3중 유리창호 시스템을 써요. 그 다음에 외부 정동 블라인드 있죠? 창밖의 블라인드로 외부 온도의 전달, 추움, 더움 전부 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략하는 시스템을 했고요.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폐열, 해수, 환기 시스템 있죠? 그래서 창문을 열지 않고 환풍기의 환기를 통해서 열 손실을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조명 제어 시스템, 그래서 밝기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면서 전기를 절약하고 이 지열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냉난방을 이제 활용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어떤 걸 썼고 어떤 효율이 있고 라는 것도 입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공식적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에너지 제로의 건축도 개념이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 사례와 우리 이제 국내 사례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세종시요. 세종시. 여기면 세종시 로렌하우스 여기 사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로렌하우스 단독 주택 최초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했더라. 그래서 그냥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지까지도 조성이 되더라. 그래서 조감도인데 실제로 완공이 돼서 이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역시 세종시 하면서. 그다음에 외국의 이제 건축물 사례 보면 형태가 비슷비슷하죠. 다 효율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형태에서는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핀란드 이렇게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 제로 빌딩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 지열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에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도 이제 바깥을 바로 여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서 환기를 시키는 형태로 그다음에 단열재 보강을 하고 창문도 이제 그 계절별 따라서 조절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요. 뭐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아,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석유와 모터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같이 쓰더라 이런 말 나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단열재, 환기 시스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거 나오면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냐? 퀴즈 풀어야지 뭘.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쌤이 이거 할 거라고 하면서 프린트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 한번 봅시다.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래서 에너지의 개념 정확하죠? 그 다음에 단위는 뉴턴이어 줄이요. 네, 단위는 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종류, 예시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나오고 있어요. 자, 속력이 있는 물체가 가진 운동에너지는? 그쵸, 운동에너지. 아, 방금 내가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미안. 자, 소리 에너지는 공기와 같은 매질의 이동이요, 진동이요. 그쵸, 진동에 의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요. 그쵸, 화학 에너지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 형태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뭐 내가 할 소리는 아니니까 조용히 있을게. 자, 전기 에너지는 먼저 핵, 전하, 어떤 이동이야? 그쵸? 전하의 이동이다. 원자핵이 분열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핵 에너지와 파동 에너지요. 그쵸? 핵 에너지죠. 이렇게.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달리던 장난감 자동차가 카페이드에서 멈춘 이유는 마찰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마찰이 발생하면 뜨끈뜨끈하죠. 우리 왜 손바닥만 쳐도 손바닥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자, 식물이 광합 상태에서 비대 에너지는 뭐로 전환됐어? 포도당 만든다고 그랬죠? 화학 에너지다. 전등과 태양 전지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 반대겠죠? 반대이다. 반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총량은 이거 꼭 알아야 돼. 줄어든다, 보존된다, 늘어난다. 보존된다라고 했죠? 에너지 효율 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공급된 에너지 양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된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를 뭐라고 하냐?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는 모두 미주쳐라. 모두 절대 아니죠. 100% 전환이 없어요. 20 몇 %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열원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클수록 효율이 저열원은 뭐냐면 그냥 열로 뺏기는 거야. 모니터에서 열 나는 거, 뭐 전구 사용할 때 열 나는 거, 너희들 핸드폰 사용할 때 열 나는 거, 이게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작을수록이죠. 그래서 열 효율이 높다는 틀렸어요. 자동차의 연료가 연소되어 생긴 화학 에너지는 모두 아니라고 그랬죠. 열 효율이 높을수록 같은 일을 할 때 필요한 열 에너지가 작죠. 그래서 이 열 효율이 높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가 제일 처음부터 공급된 에너지는 적은데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을 때 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급되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이게 열 효율이 높은 거죠. 이게 이제 열 효율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열기관에 1000줄의 에너지를 공급을 했다. 그랬을 때 250줄의 일을 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냐? 그래서 공급된 에너지가 1000. 이거 다른 색깔 좀 쓸게요. 그리고 내가 일을 250줄. 그러면 몇 퍼센트냐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25%죠? 열기관 1000줄에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700이더라. 열 효율은 얼마냐? 그러면 3000줄만 에너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Q1이 1000줄. 그래서 W를 구하는 거니까 Q1 마이너스 Q2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0줄 빼기 700줄. Q1 마이너스 Q2 했어요. 그게 W니까. 그러면 효율이니까 곱하기 100 그러면은 30%죠. Q1분의 W인데 혹시 모를까봐 Q1은 W가 Q1 빼기 Q2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자,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사라 쓰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효라 쓰자. 그래서 이게 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게 에너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우리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거 한번 봅시다. 단열을 통해서 열 에너지 출입을 차단하고, 그래서 에너지 제로하면서 단열재 굉장히 강조했죠. 그다음에 태양, 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써서 주택을 건설하자.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4. 백열등과 형광등보다 열에너지가 덜 발생하는, 버려진 에너지를 덜 발생하는 LED 조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아파트 들어갈 때 이런 걸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의 원리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래서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합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효율성.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화력발전소의 수를,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거니까 4에 해당됩니다. 내용 이렇게 살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5반만 이걸 들을 것 같고 나머지 6반과 7반은 수업시간 이걸 틀어줘야지 똑같이 공평하나? 아니면 다시 해줘야 되나? 아무튼 뭐 다시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마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집어는 거야? 냄새 맡는다고. 봐봐 그 와중에 또 닭가슴살 먹고 있어 저거.